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 32회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해가 밝았죠, 그죠? 여러분들 모두 밝은 모습, 여러분들의 그 참 멋진 모습을 실제 보면서 강의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코로나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되네요, 그죠? 11월, 12월 과정이 입문 과정이라면은 1월부터는 이제 기본서를 가지고 공부하는 기본 과정입니다. 간혹 질문을 하다 보면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죠? 자, 제가 지금 공부를 시작하는데 11월, 12월 과정을 건너뛸까요? 뛰지 말까요? 이렇게 게시판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물론 공부를 할 때는 기본부터 하는 게 제일 좋죠, 그죠? 그럼 입문 과정부터 공부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그래도 정시간이 부족하다면 11월, 12월 과정은 건너뛰어도 돼요. 뛰고 이 기본서 있죠, 그죠? 이 기본서를 가지고 10월 30일 시험을 치는 데까지 계속 가면은 되는 겁니다. 이 기본서는 여러분들 비교적 정리가 잘 되어져 있거든요. 그렇게 공부를 하세요. 지난주에 우리는 11월, 12월 과정에서 기본적인, 입문적이니까 기본적인 틀은 잡았습니다. 이제는 조금 더 체계적으로 안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죠, 교재. 여러분들 거기 보면은 16페이지를 한번 펴볼까요? 16페이지에. 그 16페이지에 펴시면은, 자, 여러분들 그 16페이지 앞에 15페이지가 있습니다. 15페이지에 목차가 나와요. 목차. 그래서 우리는 지적은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5장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5장으로 이루어졌는데 1장은 서론이거든. 이 1장에서는 출제를 하지 않습니다. 출제를 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2장, 3장, 4장, 5장 여기서 출제를 해요. 그러면 우리 등기 파트에서는 출제를 할 때는 어느 한 부분에 치우쳐 있어요. 그러나 지적은 고루고루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2장, 3장, 4장, 5장 여기에서 고루고루 출제를 해요. 그래도 하나를 집으라고 그러면은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은 2장입니다. 2장. 그런데 올해 31회 때는 있잖아요. 여기 있는 4장에서 출제 빈도가 높았어요. 대체적으로는 2장의 출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입니다. 그러면 1장은 무엇을 배우느냐 할 때 여기에 크게 두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면 지적제도. 자, 1장은 총칙은 그냥 건너뛰는 겁니다. 뛰는데, 여기서는 1장, 2장을 합친 겁니다. 합친 거. 그래서 제1절은 지적제도의 의의. 요게 우리 기본서로 치면 1장입니다. 1장. 여기에 의의가 있고 용어정의가 있어요. 용어정의. 이 두 개는 시험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속하지 않는데, 그래도 기본 과정 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제2절의 등록사항이 있죠. 요게 제2장이 되는 겁니다. 그럼 처음에 지적의 정의, 우리가 지적법을 배울 때 도대체 지적이 무엇이냐 그 뜻은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보시면은 17페이지입니다. 17페이지에. 거기 보면은 지적의 정의 이렇게가 의의 이렇게 나오죠. 그죠? 오늘은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제가 기본서의 밑줄을 그어 드리겠습니다. 자, 의의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지적이란, 자, 국가 일어났죠. 자, 국가에다가 밑줄을 그으세요. 국가가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고,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표시 와 법적 밑줄을 긋습니다. 권리 관계 등을 공적 장부인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공부, 지적 공부에 등록 공시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자, 이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우리가 배우는 법을 부동산
공시법이라고 이야기하죠. 이 부동산 공시법은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이 부동산 공시법입니다. 그러면 부동산에 대해서 알려주는 법에는 몇 개가 있냐? 두 개가 있죠. 두 개가. 하나가 등기법이고 하나가 지적법입니다. 그러면 등기법에서는 등기부를 통해서, 지적법에서는 지적 공부를 통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럼 이걸 뜻을 이야기할 때,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등기를 보면은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게 등기예요. 등기. 그러면 지적은 자, 여기 지적이 나오죠.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것이 지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등기는 있잖아요. 어디 소속이냐? 사법부 소속이죠. 여러분들 등기소 전문에 가면은 문패가 있죠. 그 문패에 뭐라고 써놨느냐면 이렇게 써놨죠. 그죠? 서울중앙지방법원 동작등기소 이렇게 내놨어요.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그런데 이 지적공부가 대장과 도면을 이야기하죠. 그죠? 그러면 대장과 도면을 발급을 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거는 구청에 가야 됩니다. 구청. 우리가 이거를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적에 관한 사무는 행정부 소속입니다. 관장 부서가 틀려요. 그 다음에 등기부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죠. 그죠? 그러면 근데 지적에서 우리들에게 공시하는 거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예요. 자, 눈살미가 있다면 여기는 부동산 표시입니다. 여기는 토지의 표시예요. 그 말은 등기에서는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이 말. 그런데 지적 있죠. 지적은 말 그대로 땅 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지적은 토지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그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에 권리관계가 나오죠. 법학 시간에 권리관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별하면 하나는 소유권입니다. 하나는 소유권 이외예요. 그럼 소유권은 그냥 소유자라고 생각을 하세요. 소유권 이외는 전세권이나 저당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지적에서 소유자 이렇게 나오죠. 자, 이거를 정리를 할 때 등기는 토지도 연구 대상으로 하고 건물도 연구 대상으로 한다. 지적은 토지만 연구 대상으로 한다. 자, 중요한 거는 등기부는 소유자도 등기부에 기록을 하고 소유권 이외에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설정된 것도 등기부에 기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지적에서는 소유자만 등록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를 알고 싶으면 등기부를 봐도 되는 거예요. 지적 공부를 봐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동산이 은행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 전세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등기부를 봐야 알 수 있는 거지. 지적 공부에는 등록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음에 이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가 두 개죠. 그죠? 이때 등기법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고자 하는 것은 권리관계입니다. 지적 공부에서 우리들에게 주로 공시하는 것은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 말은 등기에서는 부동산 표시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권리관계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 출제를 할 때도 권리관계를 출제를 하는 것이지 부동산 표시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지적에서는 있잖아요. 토지의 표시, 이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러면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출제를 하는 것이지 소유자를 출제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가장 쉽게 이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죠. 종류.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눈살미가 있다면 여기까지는 내용이 같죠. 그죠?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게 틀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구조와 종류는 등기법 파트에서 나오는 용어이고 경계나 좌표는 지적법에서 나오는 정의다 이 말이에요. 그럼 요거를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 본다면은 자 보세요.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래 나오죠. 이게 소재지 소재. 그 다음에 백이 나오죠. 이게 지번이지 지번. 그럼 이게 대가 나오죠. 이게 지목이죠 지목. 300제곱이 있죠. 이게 면적이죠 면적. 그 다음에 목조 기와 이렇게 나오죠. 요게 구조예요 구조. 여러분들 구조라는 것은 건물을 무엇으로 지었느냐 이 말이에요. 두 가지만 딱 기억해 두세요. 우리 학원의 건물 있죠. 이거는 콘크리트로 지은 집입니다. 이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박혀져 있어. 이걸 우리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남산에 가면은 한옥마을이 있죠. 그럼 여기 한옥마을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여기에 집은 이 흙으로 지은 집이에요. 나무예요. 그러면 지붕은 기와로 돼 있죠. 이걸 목조 기와. 이 목조 기와가 구조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단독주택 이래 나오죠. 이게 종류예요. 그러면 건물의 종류는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빌딩 이런 거를 종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동산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구조, 종류 이게 부동산 표시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토지의 표시예요. 토지의 표시.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갑의 땅이다, 을의 땅이다, 정의 땅이다, 무의 땅이다, 병의 땅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때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거는 소재죠. 그죠? 백은 지번이죠. 지번. 대는 지목이죠. 지목. 330제곱은 면적이잖아요. 그죠? 자, 여기서 이제 경계와 좌표가 나오죠. 여러분들, 이게 갑의 땅이고 이게 을의 땅이라면 이게 경계잖아요. 그죠? 이게 경계잖아요. 그죠? 경계. 항상 경계 표시는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좌표는 그냥 우리가 수학에서 말하는 XY 좌표 있죠. 이걸 좌표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입니다. 이게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앞에서 봤을 때 부동산 표시, 토지의 표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럼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은 등기가 뭐냐? 누가 등기관이 어디에다가 등기부에다가 무엇을 부동산 표시와 권리관계를 기록하는 것을 등기라고 한다. 지적은 뭐냐? 지적은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것을 지적이라고 한다. 요게 용어입니다. 용어.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17페이지를 보시면은 용어정이 이렇게 나오죠. 그죠? 용어정이 나오는데 처음에 공부를 해보셨던 분들은 아주 쉬운 거지만 이제 처음 출발하신 분은 이거를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지적 시간에 용어정이 4개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한 장을 넘겨볼게요. 자, 18페이지를 갑니다. 가면은 2번에 지적소관청 이렇게 나오죠. 자, 첫째 줄에 가볼게요. 지적소관청이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 나오죠. 시장만 줄 거세요. 시장만. 그 다음에 셋째 줄에 군수 또는 구청장. 자, 됐죠. 그게 지적소관청입니다. 잠깐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어떻게 출발을 하느냐 할 때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제가 등기사무는 사법부 소속입니다. 지적사무는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면 행정부 일하면 대통령이 있죠. 그 아래에는 국무총리가 있어요. 그 아래에는 장관들이 있어요. 장관. 그 장관 중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있다 이 말. 그러면 지적에 관한 사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담당자입니다.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 아래에 시도지사가 있죠. 그 시도지사 아래에 시장
시장군수 구청장이 있다. 그 아래에 읍면동장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적에 관한 업무는 어디서 보느냐? 이 사람이 본다. 이 말. 그게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수업을 할 때는 시장군수 구청장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러나 주로 쓰는 용어는 이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시장군수 구청장을 무엇이라고 부르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지적소관청. 왜 지적소관청이냐 할 때 보세요. 지적에 관한 사무를 보는 소속 관청이 어디냐? 이게 지적소관청입니다. 시장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지적법 수업을 할 때 지적소관청이라는 말은 계속 등장을 합니다. 그때마다 시장군수 구청장을 말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8페이지 기본서로 갔습니다. 기본서에 보면 3번에 지적공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첫째 줄에 보면 자 보세요. 지적공부란 첫째 줄 전체를 줄 것입니다.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자, 경계점, 좌표, 등록부 거기까지 줄을 걷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화면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공부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을 나타내는 장부가 있죠. 거기 볼 때 가장 축소시킨 게 주민등록증입니다.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을 확대시킨 게 주민등록등본입니다.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등본을 확대시킨 게 가족관계 증명서입니다. 그러면 지적공부 이래 나오죠. 그 지적공부의 종류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하나가 대장, 하나가 도면, 하나가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는 무엇을 배웠냐면은 지적이 뭐냐? 누가 국가가 어디에다가 지적공부에다가 무엇을 그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하는 거라고 이야기했죠. 자, 그럼 정리를 합니다. 지적은 토지의 표시에서 시작을 해서 토지의 표시에서 끝을 맺습니다. 그럼 토지의 표시가 우리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문자로 기록해 놓은 게 대장입니다. 대장. 토지의 표시를 그림으로 그린 게 도면입니다. 도면. 토지의 표시를 숫자로 나타내는 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래서 지적 공부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그럼 이걸 또 세부적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 대장의 종류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이렇게 나와요. 여기서 기본은 여기서 끝을 내는 겁니다. 토지대장과 임야대장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둘로 나눌 수 있죠. 이게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여자. 그럼 토지도 둘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러면 어떤 토지가 토지대장, 어떤 토지가 임야대장에 등록하느냐라는 것을 무 자르듯이 자를 수는 없어요. 보편적으로 산하고 평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을 하고 평지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한다 이 말.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게 있죠. 저 사람이 남자인지 저 사람이 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데 그럼 뭐 우리가 옷을 입은 걸 보고 알 수 있다 그런 거는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 있죠. 우리 주민등록번호의 앞자리는 6자리잖아요. 뒷자리는 7자리죠. 그 뒷자리 중에 맨 앞에 홀수가 들어가면 남자고 짝수가 들어가면 여자예요. 그래서 남자, 여자를 구별하는 방법은 주민등록번호를 보고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토지대장에 등록됐는지 임야대장에 등록됐는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그거는 여러분들 떠보세요. 만약에 여기에 두 필지의 토지가 있어요. 그럴 때 이게 37입니다. 그럼 이게 35입니다. 이게
지번이 되네, 지번. 이때 지번 앞에 요 산자가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만약에 지번 앞에 산자가 들어가 있으면 그 토지는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 그런데 집은 앞에 아무 글자도 없죠. 그럼 이거는 임야대장이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다 이 말입니다. 정리를 하면은 임야대장,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의 집은 앞에 산자를 붙이는 것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되는 토지는 집은 앞에 아무 자도 붙이지 않아요. 그래서 임야대장과 토지대장을 지번을 가지고 구별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두면 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이 두 개가 한 쌍입니다. 한 쌍. 즉 토지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적도예요. 지적도. 그럼 이게 항상 한 개입니다. 한 개. 그 다음에 임야대장을 그림으로 그린 게 임야도입니다. 이게 한 쌍이에요. 한 쌍.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 이렇게 나오죠. 정리를 할 때 좀 전에 지적 공부에는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해요. 그럼 소유자는 등기 시간에 배우는 겁니다. 그럼 등기 시간에 배우는데 왜 지적에 소유자라는 글자가 나오느냐? 한 번만 딱 등장을 해요. 그거는 자 보세요. 이 토지가 있다면 이 토지를 나타내는 장부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때 이 토지의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도면이나 경계점 자료등록부에는 소유자를 등록하지 않아요. 됐죠? 소유자는 대장에만 등록을 합니다. 이때 여러분들 소유자이라면 이제는 두 가지로 또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는 어떤 토지를 단독으로 소유하는지 아니면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지. 그 요즘에 옛날에는 우리가 집을 사죠. 그러면 남편 단독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에 와서는 남편과 아내 공동 명의로 등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토지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겁니다. 하나는 이게 단독 소유인지 공동 소유인지. 자, 이때 자 볼까요? 만약에 이 토지를 갑이라는 사람이 단독 소유한다. 그러면 토지대장 하나만 등장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이 토지를 갑하고 을하고 공동 소유한다. 공동 소유하면 지분이 있잖아요. 지분. 그 지분을 기록하는 장부가 하나 따라 붙는 겁니다. 그것을 공유지 연명부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공유지라는 말 자체가 공동 소유지잖아요. 그죠? 연명부는 인적사항을 기록해 놓은 장부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대지권 등록부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은 대지권이라는 말이 우리를 많이 괴롭히는 겁니다. 이 대지권이라는 말은 아파트에서만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집합 건물에서만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 보면은 여기에 아파트가 있다면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가 있어요. 이 토지에 토지 대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아파트의 이 토지는 주민이 단독 소유하느냐 공동 소유하느냐 공동 소유합니다. 공동 소유하니까 지분이 있죠. 지분. 그 지분을 기록해 놓는 장부가 따라 붙어요. 이게 대지권 등록부입니다.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101호 5000분의 77, 102호 5000분의 77. 자, 이 5000이라는 게 이 아파트가 자리 잡고 있는 토지의 면적입니다. 면적. 그 다음에 101호가 5000 중에 77만큼 지분을 가지고 있다. 요 지분을 대지권의 비율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개를 정리할 때는 이렇게 정리를 하세요. 공유지 연명부와 대리권 등록부는 단독 소유일 때는 등장을 하지 않습니다. 공동 소유일 때 지분을 공시하는데 차이가 뭐냐? 차이가 이 공유지 연명부는 일반적인 토지, 대지권 등록부는 집합 건물의 토지. 그렇게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적 공부의 종류는 크게는 3가지입니다. 세부적으로 치면 7개입니다. 7개.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리권 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경계점, 좌표 등록부예요. 그럼 요거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이게 좌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X, Y 좌표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서 토지를 하나 이렇게 그리면 됩니다. 토지를 그리면 돼요. 그러면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지.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이게 경계죠, 경계. 그 다음에 요 점 있죠? 요 점이 경계점이다, 이 말, 경계점.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냐면 당연히 측정해낼 수 있죠.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측정해낼 수 있냐면 당연히 측정해낼 수 있죠. 그러면 이 거리에서 이 거리를 빼어주면 이 거리가 나오는 거죠. 그럼 요거를 이제 정리를 할 때 경계점과 경계점 간의 거리를 좌표로서 측량을 해서 등록을 했다. 이게 경계점 좌표 등록부입니다. 그러면 이 좌표로 측량을 하기 위해서는 토지가 반듯반듯해야 되느냐, 꾸불꾸불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바둑판처럼 나오는 지역에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국토의 약 50%는 산이라고 배웠죠. 그럼 산에서는 사용을 못해요. 그럼 두 번째, 도시와 농촌 있죠. 농촌의 토지는 꾸불꾸불하잖아요. 거기서는 또 사용을 못해요. 그러면 도시 중에서도 신도시, 우리가 분당 신도시다, 일산 신도시다, 평촌 신도시다, 그런 지역에서만 이걸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특수지역인 거예요. 그럴 때는 암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암기를 하느냐? 우리나라의 경계점 자본등록부를 비치하는 지역이 어디냐, 이거 그냥 암기를 해버리면 됩니다. 그럼 이거는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 지역에서 비치를 한다, 이 말. 그 다음에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에서 비치를 한다, 이렇게 외워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대장과 도면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계점 자본등록부는 특수지역에만 있는 거라. 그 특수지역이 어디냐? 그게 도시개발 사업하는 지역과 축척 변경을 하는 지역에서 비치를 한다. 그래 기억하면 됩니다. 이거 지적 공부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교과서 19페이지를 가볼게요. 19페이지에 4번을 보세요. 4번에 토지의 표시가 나오죠. 토지의 표시. 자, 박스 안에 첫 번째 글 봅니다. 지적 공부의 토지의, 자, 밑줄을 긋습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그 6개를 밑줄을 그으세요. 그게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럼 좀 전에 우리가 봤죠. 그죠? 여기에서 이 토지가 만약에 있다면, 이 토지가 있다면, 여기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이게 소재죠. 그죠? 102 지번입니다. 지번. 대가 지목입니다. 지목. 332 면적이죠. 면적. 그러면 이게 경계죠. 그죠? 경계. 그 다음에 이제 XY 좌표가 있어요. 그러면 이 토지의 표시 요 6개 있죠. 요걸 꼭 기억을 해 두는 거라. 그러면 제가 여기는 흰색이고 여기는 노란색으로 돼 있죠. 이게 나중에 가면은 이 면적과 경계 좌표는 측량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소재나 지번이나 지목은 측량이 필요가 없어요. 그럼 여기서 소재, 지번, 지목은 측량을 하지 않죠. 그죠? 면적, 경계, 좌표를 지적공부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측량을 하는 겁니다. 이 측량은 5장에서 별도로 배우는 파트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다. 이것만 딱 가지고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5번으로 내려옵니다. 5번에 보면은 토지의 이동 일어났죠. 박스 안을 봅니다. 박스 안에 토지의 이동 일어났죠.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표시, 그것만 딱 줄 것이에요.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지적은 제가 좀 전에 지금 4개를 용어를 배우고 있거든. 하나가 지적 소관청이고, 하나가 지적 공부고, 하나가 토지의 표시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토지 이동입니다. 그럼 이 토지 이동이 뭐냐를 할 때, 자 보세요. 토지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죠.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거나 말소하는 걸 토지이동이라고 한다. 이 말. 여러분들 이 말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변동입니다. 변동. 그래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울 때 발생, 변경, 소멸을 합쳐서 변동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변동이라고 하든지 변경이라고 하면 알아듣기가 쉬워요. 그런데 변동이나 변경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동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옮긴다, 움직인다 이 말이죠. 이동이. 그러면 이 토지 이동은 자 보세요.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면 신규 등록은 말 그대로 처음으로 등록하는 게 신규 등록이에요. 이 신규 등록은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것이고 등기법으로 치면 소유권 보존 등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면 바다는 토지가 아닙니다. 토지가 아니니까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바다를 매립할 수 있죠. 서산간척지를 매립했다. 매립하면 토지가 된 거예요. 그럼 토지가 되었으니까 처음으로 대장과 도면에다가 등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신규 등록입니다. 등록 전환이 있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좀 전에 뭐를 배웠냐면 우리나라 토지는 2개로 나눈다고 그랬죠. 하나는 토지대장에 등록을 하고 하나는 임야대장에 등록을 해요. 이때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으로 등록을 바꾸어주는 게 등록 전환이에요. 가장 쉬운 예를 들면 이게 산입니다. 산. 그럼 산은 임야대장에 등록이 돼 있죠. 그런데 산을 허물고 택지를 조성할 수 있죠. 학교 지을 수 있잖아요. 공장을 지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보세요. 임야대장에서는 건축 행위가 안 됩니다. 건축 허가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면 집을 짓기 위해서는 학교를 짓기 위해서는 공장을 짓기 위해서는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바꾸어야 돼요. 이게 등록 전환입니다. 그 다음에 분할은 나누는 게 분할이죠. 합병은 합치는 게 합병이잖아요. 그죠? 지목 변경이죠. 만약에 우리나라 지목에 밭이라는 지목이 있어요. 이게 밭 전자를 써서 전입니다. 그럼 허가받아서 집 지을 수 있죠. 그러면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잖아요. 이게 지목 변경이에요. 그 다음에 축척 변경 이렇게 나오죠. 이 축척 변경은 엄청 중요해요. 해마다 출제인이 무조건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31회 때도 2문제를 출제를 했어요. 이 축척 변경을 가지고 1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쉽게 표현해 보면 만약에 도면의 축척이 1200분의 1이 있다, 500분의 1이 있다 이래 생각하면 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법정 도면의 축척은 7개죠. 그죠? 500, 600, 1000, 1200, 2400, 3000, 6000 요 7개죠. 요 7개를 29회 때 시험에 물었었어요. 그럴 때 1200분의 1이 크냐 500분의 1이 크냐 그건 당연히 500분의 1이 큽니다. 그럼 이게 작은 축척이죠. 이게 큰 축척이죠. 그래서 작은 축척에서 큰 축척으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러면 크다라는 말은 정밀한 겁니다. 그럼 쉬운 표현으로 말하면 안 정밀한 것에서 정밀한 걸로 바꾼다 이 말. 요즘에 우리나라 땅값이 많이 비싸잖아요. 그래서 안 정밀한 도면을 정밀한 도면으로 바꿔주는 게 축척 변경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가 있죠. 여러분들 이 등록 말소하고 신규 등록은 반대입니다. 반대. 예를 들어 볼게요. 바다가 있고 육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바다를 매립해서 육지로 만들었죠. 그러면 이게 신규 등록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육지가
바다 됐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바닷가 주변에 있는 토지가 바다로 자꾸 쓸려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경포대 해수욕장 백사장의 넓이가 넓어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냐 좁아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꾸 바다로 쓸려 들어가는 거예요. 지구 온난화에서 2050년도가 되면은 태평양 연안의 섬국가 약 70%가 물에 잠긴다고 그러죠. 여러분들 거짓말 같은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하나 해볼까요? 2050년도가 되면 부산이 잠긴다고 그럽니다. 그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꾸만 바다로 쓸려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럼 보세요. 육지는 토지거든. 그러니까 등록 대상입니다. 근데 바다는 토지가 아니죠. 그럼 등록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등록 대상인 걸 아닌 걸로 되었으니까 그 등록을 없애야 되죠. 이게 등록 말소입니다. 이걸 나중에 사장에서 구체적으로 배웁니다. 그럼 여기서는 여러분들 낱말을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이렇게 낱말을 자꾸 들어봤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용어성의는 요 정도 해두면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3월 달부터는 이런 거는 이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장을 넘겨 볼게요. 그럼 21페이지를 가볼게요. 21페이지 가면 이제 지적이다 이렇게가 나오죠. 그럼 지적이랄 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시험에 출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2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이 지적은 한마디로 무엇을 배우느냐를 할 때 토지의 표시를 배웁니다. 이 토지의 표시를 배우고 이 토지의 표시를 지적 공부에 등록을 하죠. 그럼 이 지적 공부를 3장에서 배워요. 그러면 4장에서는 지적 공부에 등록됐던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청량을 배운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지적으로 가보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22페이지에 토지의 등록이 나오는 겁니다. 자, 줄을 그어 드릴게요. 자, 첫째 줄에 1. 토지의 등록이죠. 자, 줄 것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됐어요.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분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청량하여 지적 공부에 동그라미 치세요. 등록. 됐죠? 자, 그 다음에 23페이지로 갑니다. 가면은 큰 2번에 등록 방법이 나오죠. 1번에 신청에 의한 등록할 때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2번에 직권에 의한 등록에 직권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보세요. 직권. 그러니까 방법은 신청 아니면 직권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1번에 신청을 볼게요.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문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의 이동. 이 있을 때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소유자의 자 첫째 줄 끝, 둘째 줄 끝에 신청을 받아 이래놓죠. 신청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세요. 신청 받아 셋째 줄입니다. 밑줄을 긋습니다. 지적 소관청 이 결정에다가 동그라미를 치볼게요. 동그라미. 그러면 여기서 동그라미 친 것만 읽어보면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건 토지 이동이다. 그럴 때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은 누가 하느냐? 토지 소유자가 한다. 신청은 소유자가 한다. 그러면 분할합병 신청은 소유자가 신청해요. 그럴 때 해주고 안 해주고 결정은 누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입니다. 정리를 하면 등록은 국장, 신청은 소유자, 결정은 지적소관청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2번으로 내려오세요. 직권에 의한 등록 있죠. 박스 안으로 갑니다. 박스 안에. 자, 제일 위에 둘째 줄입니다. 둘째 줄에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자,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칸으로 내려옵니다. 지적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 이동을 조사에다가 밑줄을 껐어요. 조사 한때에는 자 적었습니다. 토지 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한 칸 밑에 내려오세요. 지력소관청은 지력공부를 정리하는 때는 토지이동조사부를 근거로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이동조서를 작성하여 밑줄을 긋습니다. 토지이동정리결의서.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내려오세요. 지력소관청은 토지이동이랑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분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는 이에 따라 밑줄을 긋습니다. 지력공부를 정리해. 자, 이렇게 와보세요. 이렇게 와보세요. 여기서 출제 이유는 있잖아요. 지문으로 시험 문제를 낼 때 여기서는 독자적인 한 문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지선다형이잖아요. 여기서는 최소한 2개 정도는 지문으로 띄웁니다. 띄우는데 자, 키를 딱 잡으세요. 보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이 태어났잖아요. 그러면 출생신고라는 걸 통해서 주민등록 등본에다가 이름을 다 올려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모든 토지 있죠. 우리나라의 필지가 5천만 필지가 된다면 5천만 필지라는 게 인구가 5천만 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 5천만 필지를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다 해야 돼요. 왜 등록하는데 여러분들 키는 등록을 해야 국가가 그 토지에 세금을 부과할 거 아니에요. 국가가 그 토지를 관리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 부과하기 위해서 등록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정리할 때랍니다. 모든 사람은 주민등록 등본의 출생신고를 통해서 등록을 다 하듯이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다가 등록을 해야 돼요. 등록은 누가 하느냐? 국장이 한다. 이 말. 그럼 이 국장이 하는데 이걸 위임할 수는 있어요. 그 위임을 하면은 지적소관청에다가 위임을 합니다. 근데 법에는 이렇게 나오거든. 국토교통부 장관이 등록한다. 이래 됐죠. 그러면 무엇을 등록하느냐? 그게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하잖아요. 이때 지적에서는 토지의 표시를 배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지적 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등록을 했는데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할 수 있지. 그게 토지 이동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토지 이동의 종류,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척 변경, 등록, 말소 나왔죠? 그런 게 전부 다 토지 이동의 종류입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가 변했지. 변했으니까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아야 되니까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 그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을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는 어마어마한 진리를 깨닫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은 신청 아니면 직권입니다. 신청은 그냥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한다 이러면 되는 거고, 직권은 공무원이 마음대로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는 게 직권이에요. 예를 하나 들어본다면 인천시가 인천광역시로 이름이 달라졌잖아요. 행정구역의 명칭이 달라졌죠. 그럼 등기부 다 고쳐야지. 대장 다 고쳐야지. 주민등록 등본 다 고쳐야지. 이런 거 고치는 걸 소유자가 신청을 하냐? 공무원이 알아서 고쳐주냐? 알아서 고쳐줍니다. 이게 직권이다. 자, 그러면 키를 딱 잡아야 됩니다. 등기 파트든 지적 파트든 항상 신청 아니면 직권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세부적으로 나눌 수 있겠죠. 그럼 이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소유자가 분할을 신청한다, 합병을 신청한다, 등록 전환을 신청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디다가 신청을 하냐 이 말이죠. 그거는 지적에 관한 사무는 지적소관청이 본다고 그랬잖아요. 이 지적소관청이 시장군수 구청장이네. 그러면 신청을 어디다가 하느냐? 지적소관청에다가 합니다. 하면 해주고 안 해주고의 결정, 지번을 누가 정하고 지목을 누가 정하고 면적을 누가 정하느냐? 그건 전부 다 지적소관청에서 정한다. 그러면 여기서 정리를 할 때 등록은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결정은 지적소관청입니다. 여러분들 신청은 시험에 낼 게 없어요. 왜? 너무 쉬우니까.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다면 당연히 소유자가 바로 잡아달라고 신청을 해야지. 그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시험에 안 내요. 그러면 여기서는 등록 아니면 여기에 결정을 갖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이걸 말로 바꾸면 있잖아요. 봐보세요.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O.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X. 자, 난이도를 한 칸 업을 시키겠습니다.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할 때는 실효리사의 승인을 득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트는 거예요. 여기에 실효리사 승인이라는 표현이 없잖아요. 결정은 지적소관청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살을 붙여볼게요.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항상 원칙입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자가 나오죠. 여러분들 보세요. 제가 공부를 할 때 가장 쉬운 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이러니까 사람들은 너무 쉬우니까 등한시를 하는 거예요. 답은 이거예요. 답이 정형화되어 있습니다. 그 변하지 않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3월 1일은 3.1절이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이다. 7월 17일은 제헌절이다. 이런 건 변하지 않잖아요. 정형화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공시법 시간에 사업자가 나오면 종류는 불문합니다. 답은 똑같아 이 말입니다. 그 말은 도시개발 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농어촌 정비 사업이든 택지개발 사업이든 사업자가 들어가면 토지이동 신청은 소유자가 하는 게 아닙니다.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LH공사가 아파트를 지었다. 그럼 사업시행자가 LH공사잖아요. 그럼 토지이동 신청은 LH공사 사업시행자가 하는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고속도로를 건설하죠. 그럼 지목이 달라지죠.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업시행자는 현대건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자가 딱 들어가면 사업시행자입니다. 그러면 시험에 보세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한다. 이러면 시험에 안 내는 거지. 너무 쉬우니까. 그럼 틀리게 해볼게요. 도시개발 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토지이동을 신청하지 않으면 토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문제를 내는 거라. 그런 거 아니에요. 사업자가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시행자입니다. 소유자가 할 수는 없어. 딱 됐죠.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거는 이제 상식으로 풀죠. 모든 것은 소유자가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소유자가 안 하는 거라. 그러면 다른 사람이 대위 신청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직권이 나와요. 이거는 한 개만 딱 외우세요. 이것만 외우세요. 밑에 거는 안 외워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지문으로는 띄워요. 띄우는데 보세요. 자, 보세요. 여기서 글자라면 그 계획 수립이 났죠. 그러면 조사가 났죠. 조사부가 났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보세요. 계획 수립이 먼저 오느냐, 조사가 먼저 오느냐. 계획 수립이 먼저 오잖아요. 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에 들어가고, 조사를 했으니까 조사부라는 걸 작성하지. 그럼 이 세 개 순서가 틀릴 리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요걸 꼭 기억해둬야 돼요.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입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만 볼게요. 여기에 토지가 있죠. 그럼 이 토지의 지목이 전입니다. 전. 그건 전인데, 자, 보세요. 전입니다. 그러면 토지 대장의 지목은 전으로 등록이 돼 있지. 등록돼 있죠. 자, 흐름을 잘 봐야 돼요. 등록을 했어요. 등록된 지목이 변하는 거라. 이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토지 이동.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해, 서류. 여러분들, 관공서에는 모든 것은 문서로서 하잖아요. 문서로서. 그러면 토지 이동이 있죠. 토지의 표시가 달라졌죠. 달라졌다면 서류를 작성합니다. 이걸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예요. 그럼 앞으로 수업을 할 때 이 토지 이동이라는 용어가 딱 뜨면 다음 단계는 무조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라는 말이 다음 단계에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 이동이 있다면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를 작성한다. 요거 됐죠?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고쳐야지. 이렇게 이제 고쳐야지. 이 고치는 걸 지적 정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용어 3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4개는 되겠네요. 4개를 이야기해 볼게요. 자, 보세요.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에 등록을 다 해야 돼요. 됐죠? 그러면 등록을 한다는 말은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를 등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이때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걸 토지 이동이 돼요. 그럼 이동이 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고 그거를 보고 장부를 수정해야지. 고쳐야지. 이 고치는 걸 지적
정리해요. 그럼 이걸 거꾸로 말하면 왜 지적 공부를 정리했느냐? 그는 토지 이동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 공부를 정리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세요. 제일 먼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토지는 지적 공부의 등록이라는 절차를 다 거쳐야 됩니다. 그럼 등록된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입니다. 변했다면 서류를 작성한다.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그거를 보고 장부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하는 게 이게 지적 공부 정리입니다. 정리. 요렇게 때렸어요. 그러면 시험에는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말장난을 치는 겁니다.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옛날에 기출문제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세요. 토지 이동이 있다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기 위하여 수립해야 될 계획이라 했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이죠. 그러면 요 이동 있죠. 이걸 요렇게 딱 고쳐버리는 거라. 이걸 시험장에 가면 구별 안 됩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인데 토지 이용 현황 조사 계획 수립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지적에서는 글자만 탁 틀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이용이 아닙니다. 토지 이동입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요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제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림으로 그리면은 자 보세요. 처음에 자 이렇게 되어놨죠, 그죠? 제일 먼저 토지의 표시가 변하는 게 토지 이동이고, 그럼 토지 이동은 바로 잡아야 됩니다. 그럼 소유자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럼 안 하면 지력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어요. 다른 표현을 해볼게요. 부동산은 하나인데 장부는 두 개라고 그랬죠. 하나는 등기부입니다. 하나는 지적 공부입니다. 지금 배웠죠, 그죠? 이때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제가 적어놓고 해볼게요. 자 보세요. 하나는 등기부입니다. 하나는 지적 공부입니다. 이때 국가가 국민을 바라볼 때 사람으로 보느냐 과세대상으로 보느냐. 국가는 국민을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으로 봅니다.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 등기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지적 공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지적 공부를 보고 세금을 부과합니다. 그럼 흔히 말하는 대장을 보고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국가가 있잖아요. 지목이 전에서 대로 바뀌었죠. 그러면 지목이 전에 밭이죠. 대는 집이죠. 밭의 세금이 높으냐 집의 세금이 높으냐 그건 당연히 집의 세금이 높는 겁니다. 맞죠? 그러면 세금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소유자가 신청해야 되죠. 안 하면 직권으로 조사 청량하여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할 때는 절차가 있겠죠. 그게 이 절차다 이 말. 그러면 계획 수립, 조사, 조사부, 조서 이게 토지 이동 정리 결의서 마지막에 지력 공부를 정리한다 이 말. 그러면 이걸 만약에 또 턴다면은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수립은 시군구별로 하는 거예요. 시군구별로. 그러면 예외는 읍면 독리별로도 할 수 있냐 없냐. 이건 이제 나중에 가면은 그렇게 틀 수는 있는 거예요. 항상 지적소관청이죠. 시군구별로. 이렇게 하면은 되는 겁니다. 요걸 기억해 두세요. 자, 그래서 24페이지까지 공부를 다 했었습니다. 그럼 25페이지부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요거는 있잖아요. 잠시 쉬었다가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자, 제가 이번 시간에 말씀드릴 건 뭐냐면 공인중개사를 여러분이 공부하시다 보면은 여러 가지 자료들, 뭐 OX 문제라든지 어떤 요약된 집약된 자료, 뭐 PPT 자료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 일일이 출력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보관하고 하는데 불편함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또 해소도 하기 위해서 또 다른 사람들하고 커뮤니티도 뭐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좀 활용할 건데요. 그 네이버 밴드에다가 자료를 올려놓은 거를 내가 다운을 받고 내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작하는 거 똑같이 따라 하시면 설치부터 사용 방법까지 말씀드릴 테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1단계 네이버 밴드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자, 그럼 네이버 밴드 다운을 어떻게 받냐? 자, 플레이스토어 우리 안드로이드 버전으로 갈게요.
그래서 플레이스토어를 누르시면 화면이 바뀌면서 지금은 이제 컴퓨터 화면을 제가 이제 좀 크게 보이게끔 해놓은 거라서 여러분 핸드폰에는 아마 맨 위에 여기 검색창이라는 게 있을 건데 여기다가 제목을 넣는 거예요. 제목을 뭐라고 쓰냐면 네이버 밴드 아니면 밴드 이렇게 쳐도 돼요. 밴드 치면 제일 상단에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 요 밴드가 요 초록 색깔 바탕에 B자예요. 밴드. 그래서 이제 여러분은 설치 누르시면 됩니다. 자, 2단계 그럼 네이버 밴드를 일단 들어가셔야 돼요. 들어가서 검색하기 전에 밴드 어플을 누르면 위측 상단에 이 돋보기 모양이 있을 거예요. 이 돋보기 모양을 누르기 전에 우리가 이제 검색을 해야 되잖아요. 누르시면 검색 컨트롤 가요. 여기다가 우리 공수모라고 치면 돼요. 공수모 치고 엔터 치면 이제 그동안 이제 우리 공수모 관련된 게 나올 건데 제일 상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네이버 33개가 밴드가 나왔는데 그중에 여기가 1등이죠. 자, 그럼 이제 3단계 해당 공수모 밴드로 들어갔습니다. 그럼 들어가시게 되면 가장 첫 화면에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이거든요. 원래 그 수험생들만 위한 모임이기 때문에 시험 정보하고요. 어떤 자료들이 있어요. 뭐 OX 문제, 뭐 오지선다 문제, 그리고 이제 요약된 자료들 그런 거 공부할 수 있는 활용하는 어떤 밴드고요. 이 강의와 관련된 어떤 특강이 있다거나 할 때 공지사항 같은 거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수님들께서 자료를 올려드릴 거기 때문에 요 관련된 자료 관련된 거 어떤 거 있는지 잠깐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4단계로 갈게요. 또 다른 꿀팁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는 건데 핸드폰으로도 내가 하루에 짬을 내는 시간, 예를 들어서 전철을 타거나 버스를 탄다거나 화장실을 간다거나 할 때 1일 그 공부 학습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메인 화면에서 위로 좀 올라가면은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나올 거예요. 여기 있습니다. 모바일 1일 학습이라고 해서 시험 과목에 따른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올리시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 시간 안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읽어본 다음에 여기서 정답과 해설은 바로 보여지면 이거는 암기가 돼버리기 때문에 정답 해설은 맨 밑에 안 보이게 숨겨놨어요. 그래서 현재 밑으로 쭉 내리면 인지에 가서 쭉 내리면 요때 답이 나와요. 댓글이라는 게 있어요. 내가 쓴 거는 내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요 댓글 표시 보시면은 이런 거는 표정 좋아요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서 내가 좋아요 그러면서 뭐 선생님 사랑해요 해도 되고 좋아요 이런 거 눌러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밑으로 가면 이제 댓글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댓글 남겨주시면 확인이 되는 경우에 바로 답글을 올릴 수 있게끔 실시간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예요. 공인중개사 수험생 모임 밴드를 줄여서 우리 공수모 밴드라고 하는데 이렇게 가입하시면 여러 가지 자료들 업데이트되는 거 개정되는 부분 신속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학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도 받고 매일매일 학습하시면서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요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 문의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뭐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뭐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그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뭐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뭐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